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JP모건에서 오랜만에 퍼드를 유포하는 정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어수선했었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악당 JP모건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네요. 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팔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 무서운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했는데요. 아주 없는 얘기를 또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비트코인 친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두 개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 법안에 따르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기업체나 금 등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기준으로 보면 테더는 준비금 중에 66%만이 적격 자산을 들고 있다. 그럼 비적격 자산이 이런 거란 얘기겠죠. 비트코인, 금 같은 거 팔아. 또는 지니어스 법,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83%가 적격 자산이다. 제가 볼 때 이 적격 자산은 미국 국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그 깡패 세력들 있죠. 뭐 블랙락, 서클, 또 코인베이스, 뭐 JP 모건을 포함해서 이 미국 깡패들이 테더에게 좀 불리한 이런 법안을 뭐 여러 로비라든지 여러 개를 통해서 준비 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더가 8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또 매도 물량 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마운트 곡스나 예전에 뭐 독일 정부 파는 것처럼 나와?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고막 닳는 것도 아깝다. 귓등으로 방어해야겠다. 어떤 쪽에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2번으로 귓등으로 방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한 8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8년째 사골 퍼드, 테더 퍼드를 이제 계속 창의적으로 진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미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이겨라 이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테더가요, 지금은 너무 커져서 죽기도 어렵고, 설사 점유율이 줄어들더라도, 뭐 USDC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다른 거, 페이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걸로 사거나 팔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점유율 싸움이다. 그래서 이걸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2017년도에 이제 첫 준비금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는요, 테더가 불안불안했어요. 준비금이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격을 했겠죠. 니네 준비금 없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사실 테더를 보내려면 이때 보냈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테더가 참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요. 샥샥 빠져나가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뉴욕 검찰청에게 200억 정도 벌금 맞고 합의를 해버립니다. 이래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21년도 중순쯤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니네 헝다 투자했지? 요걸로 또 공격을 받았어요. 중국계니까 아마 헝다에 대한 어음이 있었다더라. 뭐 100% 이렇게 증명이 된 건 아닌데, 헝다 투자했지? 헝다에 투자를 했으면 돈 엄청 잃었을 거거든요. 아마 이제 보내려면 요때 보냈어야 되는데, 요때를 넘어버렸습니다. 넘어버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비트 이더 다음입니다. 지금도. 지금은 죽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차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별로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년 4월쯤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합니다. 니네, 테더 니네 메이저 감사 아직 못 받았지? 메이저라 함은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거든요. 요런데 좀 큰 데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어디 이상한데 또는 뭐 자체적으로 해서 준비금 뭐 투명하지 않잖아. 불투명하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당시 테더 CEO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4대 회계 법인이 우리랑 엮이려고 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냐면요, 테더랑 엮이면 그때는 24년 4월만 해도 막 때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뭐 또 이렇게 좀 넘어갔었고, 이제 드디어 25년이 되니까
조금 창의적으로 뭐 이런 공격인 거죠.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니네 미제 아니잖아. 너네 미국 기업 아니잖아. 좀 이렇게 정부에 협조도 하고 친화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번 나와봐라. 근데 해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테더의 CEO가 이제 파울로 아르도이노라는 분이 나와서 CEO라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 CEO 이분 아니었어요. 원래 유령 CEO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라디오로만 등장을 하는 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겸 테더사 CEO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어디로 가고 최근에서야 파울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CEO도 제대로 얼굴 본 사람이 없고 본사도 뭐 버진 아일랜드에 있다가 뭐 어디 있다가 계속 조세 회피차 왔다 갔다 하니까 급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테더 CEO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빠져나가더라.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로 뭐 본사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망 다니니까 약간 미국 친화적인 협조를 하는 뭐 나와봐 뭐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이렇게 때리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깡패 연합이 있습니다. 서클사, 코인베이스, 블랙락 이런 미국 동맹이 테더를 그렇게 때리는데 문제는 쓰러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러지기엔 너무나도 커졌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서클사가 그리고 뭐 이게 다 사실 패거리입니다. 요 미국 패거리가 바이낸스도 때리고 특히나 BUSD라는 당시에 시가총액 3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1위가 테더 USDT, 2위가 서클, 3위가 BUSD, 바이낸스에서 만든 BUSD였는데요. 서클사가 공격을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SEC가 바이낸스 날리면서 그러니까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뭐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BUSD를 막 탈탈 털어버리니까 BUSD 지금 사라졌어요. 아예 죽어버렸고 아무도 쓰질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서클사가 이 뉴욕 금융 당국이에요. 요거 준비금 요거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조사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블룸버그가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2위가 3위를 공격해서 나가 떨어진 상황. 뭐 여기는 중국계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든 회사는 팍소스라고 미국 회사긴 한데요. 근데 테더사를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4년 8월 기사인데요. 이게 아마 23년 상반기였을 거예요. 52억 달러 수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수익.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많이 들고 있냐면요. 국가 순위로 볼 때 18위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냥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일단 미국 국채를 많이 샀고요. 준비금 아까 뭐 한 8만 개 들고 있다는 게 4% 정도 들고 있다. 그래서 테더가 결론은 23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120명 가지고 2만 6천 명이 있는 블랙락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블랙락보다 더 많이 버는데 그것도 120명 가지고 이것도 엄청 는 겁니다. 원래 50명이었어요. 50명이 120명으로 두 배 불려서 이렇게 많이 버는 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랑 돈을 버는 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정말 이 때릴만 하죠. 너무 얄밉겠죠. 너무 돈을 잘 버니까. 그리고 테더의 이것도 아마 23년이었을 텐데 토큰 준비금,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상황을 보면요. 아까 비트코인 4%, 금 3%, 뭐 기타 자산 3% 하는데 요게 이제 다 해서 한 10% 정도 될 거고요. 사실 한 90% 정도 되는 게 아까 보셨죠? 미국 국채를 특히 단기 쪽 위주로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국채를 사주는 굉장히 고마운 VIP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VIP를 미국 세력들이 지금 때리는데 이게 공격이 될까요? 글쎄요, 뭐 때릴 수는 있는데 아주 뭐 사라지게 하거나 없어질 정도까지는 공격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진짜로 한판 붙으면 요거 팔아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정말 시겁하겠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뭐 심하게 막 타격을 심대하게 줄 정도로 타격을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더랑 서클 중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준비금을 깨끗하게 들고 있고 많이 들고 있느냐? 테더가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3년도 5월만 하더라도요.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23년도 3월 즈음에
그 미국 비트코인 친화은행 4개가 동시에 망해버렸잖아요. 사실 이것도 미국의 세력들에 의해 그냥 망함을 당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망한 이유가 뱅크런이 난 이유가 미국 국채 투자를 많이 했다가 국채 가격이 툭툭툭 떨어져서 이 은행 그 돈 없다더라 소문이 퍼지면서 망했잖아요. 서클도 똑같았습니다.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급준비금의 기준이요. 국채 8, 달러 2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고 있었는데 와 이게 국채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보유액 전액을 매도를 하면서 미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나 못 갚을 수도 있어 하면서 진짜 이때 국채를 다 팔아버렸어요. 미국 기업인데 국채를 다 팔아버리고 심지어 이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면 1달러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됐어요. 막 서클사의 USDC가 툭툭툭툭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클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테더 CEO가 이걸 보면서 아마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너나 잘해라. 뭐 자꾸 자기만 투명하다 그러고 뭐 친화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테더사의 뭐 BR 체급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서클사가 이 동맹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악재 정도는 좀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발전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악재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일상입니다. 특히 코인 쪽은요. 그래서 이를 즐기는 비정상적인 사람만 돈을 법니다. 주식도 조금 비정상이어야 버는데요. 코인은 더 비정상이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벌 수 없는 게 저는 코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그냥 십수년 전부터 몇 달 전까지 과거는 항상입니다. 항상 전 세계가 코인의 적이었어요. 전 세계가 적이었습니다. 뭐 특정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죠.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 뭐 BIS, 뭐 유럽 중앙은행 다 마찬가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적이고요. SEC만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뭐 인사를 꽂아주면서 조금 이제 바뀌었다 뿐이죠.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사이클의 불장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현재 인도는 암호화폐가 거의 쑥대밭이 돼서요. 이제 다 뭐 쫓아내거나 뭐 바이낸스, 크라켄 뭐 다 쫓아냈었죠. 그리고 원래 있는 뭐 와지르 엑스다 뭐다 이런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블랙락과 지오라는 인도판 뭐 큰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을 한 이후에 이제 키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험한 곳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8년도 1월에 박상기의 난, 21년도 뭐 5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은성수의 난, 뭐 정말 전 세계가 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그러면 뭐 오전반 제 형도 뭐 11년 됐고, 저도 한 8년은 된 것 같은데, 이 고인물들은 이 전 세계가 적인 걸 어떻게 버텼을까? 원칙을 그리고 지키고, 그래서 루틴이 만들어지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게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이더는 50% 이상을 꼭 가져가세요. 각 알트코인은 5% 이내로만 사셔야 됩니다. 하나에 몰빵하면 큰일 납니다. 현금 10%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해지 자산,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 뭐 얘기를 했는데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해지도 있는 게 좀 뭐 보험상의 역할로 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현금 10% 혹시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현금 1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거나 뭐가 채워지면 이제 현금을 집어넣겠죠. 또한 혼자 막 정말 심하게 튀어가는 코인, 뭐 예를 들면 뭐 업비트에 상장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굉장히 안 와닿잖아요. 에이, 쪼잔하게 무슨 비트 이더로 뭐 얼마나 먹으려고 또는 제가 삼성 얘기하니까 무슨 삼성전자 같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무슨 5%한 방에 많이 먹어야지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사이클을 보여준다는 걸 많이 봐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알트코인 비중을 늘렸더니 죽겠더라는 거죠. 이거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현금 10% 없었더니 너무 힘들고 야, 이것도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해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보고 하니까 아, 이거를 좀 난 구명조끼 입고 그래도 가자. 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알트코인의 변동성 뭐 80%, 90%뭐 나는 괜찮다.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본인만의 루틴을 그래서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알트, 특히 막 신규 알트 좋아하시니까 한 방을 노리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함부로 남 따라서 좋다고 사시면 큰일 난다. 이제 겪어보셔서 아시죠? 24년도 3월에 들어오신 분, 24년도 11월, 12월에 들어오신 분, 21년도 4월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사고 싶다. 신규 알트코인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내공도 있고, 이 정도 나 변동성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규 알트코인을 사는 원칙이 있는데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 다음은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뭘로 살 거야? 얼마나 살 거야?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 살 땐 5%, 10%, 15%, 20%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요. 그것도 이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가총액이 낮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계속 밑에서 제가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산 코인은 항상 거의 최저점 근처에 매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물릴지언정 아무튼 밑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10%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정말 많이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나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을 이거는 코인과는 뭐 그렇게 관계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거의 스테이블 코인 같으니까 요걸 팔아도 되고 아니면 예금 들어놓은 걸 파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금 이거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짜리 들어놓으면요. 이거 웬만하면 안 깨거든요. 이자가 아까워서라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알트를 굳이 사시겠다 한다면 항상 그 다음은 항상입니다. 무조건 그 밑으로 더 떨어질 때도 살 돈이 있다. 그리고 계속 대비가 되고 또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으면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비트 이더 위주로 또는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 이내의 코인들로 사는 게 미제 코인들 위주로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굳이 사신다면 이제 제 뭐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웬만한 악재는 원래 코인 투자가 그런 거니까 좀 무뎌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만의 확고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수 매도 원칙을 갖추고 25년도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